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개념 정리 잘 해놓으셔야 우리가 앞으로의 화학원 수업들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몰 개념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화학식량이라는 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몰이랑 화학식량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몰과 질량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몰과 기체의 부피 관계까지 쭉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화학식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화학식량은 무엇인가? 여기 밑에 선생님이 정의를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하면 된다. 화학식량. 그래서 화학식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원자량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원자량이 뭔지부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량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원자량은 뭐냐면 원자량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량이 무슨 량일까요, 여러분? 그치? 질량할 때 량이겠죠? 그래서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한 질량이면 그냥 원자의 질량 이렇게 부르지 굳이 원자량이라는 용어를 만들지 않았겠죠? 자, 얘네들은 그냥 단순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상대적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옆으로 잠깐 이동을 해볼게요. 전 선생님이 상대적 질량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대적 질량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여기에 쌀알이 하나 있어요. 쌀알.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그 밥 안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그 곡식 알갱이 하나 쌀알. 자, 쌀알 하나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0.2g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 옆에 콩알이 있어요. 쌀알보다는 살짝 크기가 크겠죠? 살짝 더 무거울 거예요. 자, 살짝 무거워서 0.4g이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쌀알 하나는 0.2g, 콩알 하나는 조금 더 커서 0.4g.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량들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작죠? 크기도 작고, 그리고 소수점이야. 숫자가 조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이 0.2g이다, 0.4g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너무 작고 숫자도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나 질량의 크기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바꿔볼 거예요.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놓고 얘는 얘보다 얼마나 큰지, 얘는 얘보다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쌀알을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질량이 1이야 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질량이 1이라고 놓으면 콩알은 그에 비해서 질량이 2배가 크죠.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얘가 질량이 2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까 숫자보다 훨씬 간단해졌고 비교하기도 훨씬 쉽게 만들어졌죠. 자, 이런 질량을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애들의 질량을 비교해서 정해놓은 값들, 그게 상대적 질량입니다. 자, 근데 상대적 질량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단위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 1g이라고 붙여요. 쌀알은 1g이야. 맞는 말이 아니죠. 실제 쌀알은 0.2g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복잡해서 우리가 단위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정해서 1이다 라고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단위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위를 붙일 수가 없겠죠. 틀린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하는 원자량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 왔냐?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가져왔어요. 자, 탄소 원자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 입자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너무 작아서. 자, 그 조그만 입자, 그 입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면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래요. 상상할 수도 없죠? 이 무게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질량인지?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것보다 작은 질량일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질량이에요. 자, 수소도 마찬가지.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얼마냐면은 이만큼이래.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 산소 원자도 이렇대요. 자, 숫자들이 어때요? 뭔가 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일단 너무너무 작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죠. 사실 이것보다 숫자가 더 복잡하거든요. 이 뒤에 소점이 더 있어요. 막 1.99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해서 선생님이 일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끊어온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작고 숫자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화학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탄소 원자 6개 더하기 수소 원자 12개 더하기 산소 원자 6개 막 이런 거를 계속 계산해야 돼요. 자, 우리 시대야 뭐 계산기도 있고 슈퍼컴퓨터도 있고 뭐 알파고도 있는 세상인데 뭐 이것들 계산기로 따다닥 두들기면 계산은 되겠죠. 근데 옛날 과학자들은 이거를 하나하나 손으로 수기로 써가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숫자가 이렇게나 복잡하면은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 과정에서 오차도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숫자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 조금 간단한 숫자로 바꿔보자.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걸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숫자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인 원자량이라는 걸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굴 기준으로 정했냐면은요. 뭐 처음에는 뭐 수소도 기준이었다가 산소도 기준이었다가 기준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요 탄소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었어요. 자,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원자량의 기준은 누구? 탄소인데, 탄소 중에서도 요 위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량수 12를 갖고 있는 탄소가 원자량의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놓고, 자, 기준을 얼마라고 놓냐면은 12라고 놨어요. 자, 기준이 꼭 1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과학자들은 이 탄소 원자의 기준을 원자량을 12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 원자들의 값들을 비교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원자량을 정하게 된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몇 배인 것 같아요? 암산이 안 되죠? 물론 암산이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평범한 학생들은 암산이 잘 안 될 거예요.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계산기를 딱딱딱 두들겨 보니까 얘가 12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원자량이 10이면은 얘는 12분의 1 하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자,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얘네 비교하면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기로 따다닥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대략 한 3분의 4배가 된대요. 자, 그러면 12가 기준일 때 3분의 4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이렇게 정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 12를 기준으로 나머지 원자량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해서 만든 값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원자량의 특징이 뭐였죠? 단위가 있으면 안 돼요. 단위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탄소 원자 12 원자량에다가 단위 g을 붙여봅시다. 자, 탄소 원자는 12g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탄소 원자는 실제 질량이 얼마예요? 이렇게나 복잡한 숫자예요. 그래서 12g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단위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을 정해놓고 보니까 숫자가 어때요?
훨씬 뭔가 깔끔해지고 간단해졌죠. 그리고 뭔가 한눈에 쏙 들어오죠. 아, 얘는 12배. 아, 얘는 16배. 아, 얘네는 대략 3대4 비율이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실험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양팔 저울이라고 합니다. 팔이 2개다 해서 양팔. 자, 이 양팔 저울은요, 질량을 비교하는 실험 도구예요. 그래서 왼쪽 팔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오른팔에도 다른 물건을 올려놨을 때 얘네 질량이 같으면 이 양팔이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왼팔에다가 지금 탄소 원자 하나를 딱 띄어서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을 얼마로 정하기로 했죠? 12로 정하기로 했죠. 그쵸? 자, 12짜리가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팔에다가는 이번에 수소 원자를 올릴 건데 당연히 수소 원자 하나를 올리면 평형이 맞지 않겠죠. 수평이. 왜냐하면 수소 원자가 더 작으니까. 질량이 작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만 올려서는 안 돼요. 몇 개를 올렸냐면은 여기다가 12개를 올려놓으니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과 같아졌다, 수평을 이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소 원자의 하나의 원자량을 몰라요. X라고 놉시다. 근데 걔를 12개만큼 올려놓으니까 얘 한 개의 질량과 같아졌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비례를 이용하여 x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하나당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원자량의 비율이 12대 1이다 이렇게 정하게 된 거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같이 볼게요. 같은 방식이에요. 자, 왼쪽에 지금 탄소 원자 4개를 올려놨네요. 탄소 원자 하나당 12짜리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4개가 있대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산소 원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걔를 3개 올려놨더니만 얘네의 질량이 수평을 이루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계산하면 16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소 대 산소의 원자량의 비율은 12대 16이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3대4 이렇게 구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굴 기준으로 원자량을 정했다고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탄소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비교해서 정해놓은 원자량입니다. 자, 한 번씩 한번 볼게요. 수소는 원자량이 1, 질소는 14. 자, 쭉 이렇게 각각 원소들의 원자량이 나와 있고요. 원소마다 원자량이 다 제각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한 칼륨 빼고 염소까지는 이 몇 가지 원소죠? 한 6가지 원소의 원자량들은 워낙 자주 나오는 원자량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내가 뭐 굳이 외워야지 하지 않아도 아마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래도 좀 미리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아, 수소는 1이야. 탄소는 10이야. 이런 식으로 외워놓는 것이 좋아요. 자,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자료로 다 줄 거예요. 이 값들을 주고 여러분한테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영어로 치자면 기본 0단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놔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두 번째 분자량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분자량. 방금 우리는 원자량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분자량 할 건데, 자, 분자량은 마찬가지로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죠. 자,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마찬가지로 단위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자, 근데 분자량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그냥 모두 다 합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시그마라고 하는 수학 기호죠.
그래서 모두 다 합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산소 분자가 나와 있습니다. 산소 원자 2개로 구성된 분자인데요. 그럼 이 산소 분자의 분자량을 구해라. 그럼 이 안에 있는 산소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다 더해주면 돼요. 자, 방금 바로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산소 원자의 원자량 얼마? 16. 요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외우고 있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걸 활용하면, 자, 얘 하나에 16이고, 얘도 하나에 16이니까 얘네들의 분자량은 얼마가 돼요? 그쵸. 32다라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옆에 물 분자도 한번 해볼게요.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에요. 그럼 1 더하기 16 하면 얼마 나와? 18이 나오죠. 그래서 물 분자의 분자량은 18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암모니아. 자, 질소 하나에 수소 3개죠. 그럼 질소는 14. 자, 수소는 1.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17. 자, 이산화탄소는 얼마예요? 자, 탄소가 12고, 그리고 산소가 하나에 16짜리인데 걔가 2개가 있으니까, 자, 얘네 셋을 다 더해주면은 4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자량은 그냥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자들도 정말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자량들을 그냥 어느 정도 외워두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굳이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랑 한 번씩만 읽어봅시다. 자, 산소 분자, 32, 그리고 물 분자, 18,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 17, 이산화탄소 44. 이 정도 외울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제 우리가 원자량 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로 구성된 물질들의 분자량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분자가 아닌 물질도 존재한다라는 내용 했었어요. 1강에서요. 자, 분자가 아닌 물질들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진짜 쉬워요.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식 안에 들어있는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원자량을 그냥 다 더해라. 구성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라. 자, 한번 밑에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둘 다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분자가 아닌 물질이라고 정리했었죠? 얘네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식이 NaC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들의 원자량을 그냥 다 더하면 돼요. 자, 나트륨의 원자량 23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량 35.5니까 얘네 다 더하면은 58.5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칼슘의 원자량이 4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량은 하나에 35.5인데 여기 2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곱하기 2 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계산하면 111이라고 화학식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산화규소, 다이아몬드 얘네들은 원소 안에, 물질 안에 금속 원소가 없어요.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죠. 자,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분자이지만 몇몇의 분자가 아닌 구조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1강에서. 자, 대표적인 그 분자가 아닌 물질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흑연, 그리고 이산화규소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화학식 안에 있는 그냥 원자량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돼요. 자, 더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Si, 얘가 이제 규소라는 원소예요. 영어로는 실리콘이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실리콘. 자, 그 실리콘의 원자량은 28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값은 다 문제에서 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규소의 원자량 28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우리는 그 값을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었죠. 그래서 16짜리가 2개예요.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은 60이다라고 이렇게 화학식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화학식 볼까요?
그냥 C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 안에는 다 탄소 원자예요. 수소나 산소나 다른 원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화학식을 C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 안에 있는 원자량 12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식량까지 내용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6쪽에 이제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자, 앞에다가 별표를 완전 쳐볼까요? 진짜 별표를 칠 수 있을 만큼 쳐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일단 단위예요. 단위. 자,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단위 뭐가 있죠? 굉장히 많죠, 단위. 자, 예를 들어서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부피의 단위, 리터, 밀리리터, 아니면은 뭐 질량의 단위, 그람, 뭐 킬로그램. 그리고 개수를 셀 때는 뭐 한 개, 두 개, 뭐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강아지를 셀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위예요, 몰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단위처럼 우리가 화학에서 맨날 쓰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예요. 자,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한 단위가 아니라 얘를 우리는 묶음 단위다라고 부르거든요. 묶음 단위. 자, 그러면 묶음 단위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자, 뭐를 묶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묶음 단위 일단 연필을 12자루 묶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스라고 부르죠. 한 다스가 연필 12자루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묶음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묶어서 부르는 단위. 자, 또 묶음 단위가 뭐가 있을까요? 자, 계란을 30알 모으면은 뭐라고 불러요? 한 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계란 한 판 주세요. 그러면은 계란 30알 주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또 여러분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엄마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시장에 가서 김장할 테니까 마늘 한 접 주세요. 그럼 마늘을 얼마나 주냐면은 100개를 줘요. 이만큼 한 알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 한 접, 그건 마늘 100개를 묶는 묶음 단위죠. 자, 왜 이렇게 묶음 단위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마늘 한 개 주세요. 마늘 한 알 주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마늘은 너무 작으니까 크게 묶어서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내가 가가지고 쌀 한 알 주세요. 뭐 콩알 한 톨 주세요. 이러면은 얘 뭐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쌀알이나 콩알 같은 것도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단위로 팔지 않고 뭐 한 돼, 한 말 이런 묶음 단위 형태로 팔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몰이라는 단위도요. 원자 그리고 분자, 이온 이런 것들을 묶는 데 쓰는 묶음 단위입니다. 자, 원자, 분자, 이온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개수 단위로 세는 것들이 불가능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조금 큰 단위로 묶어서 사용을 하자 해서 나온 게 몰이라는 단위입니다. 자, 근데 몰이라는 단위는 얼마나 묶어야 되냐면은 1몰을 묶으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나오게 돼요. 굉장히 큰 숫자죠. 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나 모아야지만 이걸 우리가 1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뭐 10개, 100개 모아서는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큰 숫자의 개수를 모아야지 1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소금 NaCl 58.5g을 모으면은 그게 그 안에 NaCl이 1몰 들어있거든요. 자, 혹시 집에 저울이 있는 학생들은 한 저울에다가 소금을 한번 달아보세요. 집에 소금은 다 있으니까 대충 한 요 정도 나와요. 한 요만큼이 소금이 모여있으면 그게 그 안에 소금이 1몰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나 큰 숫자인데 요만큼밖에 안 돼? 그만큼 요 입자들이 자그만한 입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오늘 조금 외워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화학은 암기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화학을 알아들을 때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앞에 1단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 외워라 라는 말을 선생님이 좀 자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숫자는 진짜 외워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자,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 하면 이제부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페랭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숫자인데 그 페랭이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를 존경해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아보가드로 수를 기호로 어떻게 많이 쓸 거냐면은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해서 NA라는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NA 이렇게 쓰면은 아보가드로 수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면 2번 들으면 돼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좀 지워보고. 자, 밑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을 봤죠. 자, 얼마였죠?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었어요. 자, 이 숫자가 너무 작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였죠? 원자량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질량을 정하게 된 상대적인 질량, 그게 원자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이 원자의 실제 질량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원소의 기원에 따라서 원소가 생성이 됐고 우주에서 그래서 그 우주에서 탄생된 탄소라는 원자 그 자체가 질량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값이 아닌데 자, 이 질량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숫자를 바꿔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12라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든 숫자죠. 12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화학은 실험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화학실에서 이런 걸 실험을 하려면 탄소 원자 갖고 실험을 하려면 탄소 원자를 양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보통 질량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상대적인 질량값인 원자량은 단위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단위를 한번 붙여보자. 자, 그람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탄소는 12g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탄소 원자는 12g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실제 탄소 원자는 이만큼의 질량이니까 탄소 원자가 12g이다 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게 틀린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탄소를 모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탄소 원자 한 개는 이만큼이니까 얘네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해갖고 막 여러 개를 모아. 여러 개를 모아서 얼만큼을 만들자? 12g이 되도록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는 이만큼인데 얘를 한 개, 두 개, 세 개, 10개를 쫙 모아가지고 12g이 될 때까지 모아본 거예요. 자, 얼마만큼 모았더니 12g이 됐냐면은요. 자, 얘네들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모으니까 12g이 딱 됐대요. 자, 그래서 요만큼을 모은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원자나 이온이나 분자 같은 조그만 입자들은 한 개, 두 개 사용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만큼을 모아서 사용을 하자 해가지고 얘를 1몰이라는 묶음 단위로 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요만큼을 곱하면은 원자량에 g을 붙인 만큼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실제 나오는지 조금 대략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거 대략 한 2 정도죠. 그리고 얘도 대략 한 6 정도죠. 자, 10의 마이너스 23제곱 그리고 10의 23제곱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 곱하기 6 하면 12가 딱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모았더니 실제로 12g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에다가, 자, 요 밑에 정리를 해보면, 자,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1몰의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즉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원자량에 g을 붙인 게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원자량에 g을 붙인 게. 1몰을 모았을 때의 질량이니까 이 원자의 1몰만큼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은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구하는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또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1몰이 몇 개인지 구하고 싶어. 자, 1몰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변형하면 돼요? 자, 얘만 남기고 이 값을 이렇게 다른 변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넘겨주면 되네요. 자, 즉 1몰의 개수는 1몰의 질량을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주면은 1몰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종 요거와 관련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요 식 위에 거 밑에 거 2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